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도 넘어섰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년부터 먹는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처방한다 밝혔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일단락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가 이달 사업 추진부터 5년 정도면 입주할 수 있는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S2022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전 포인트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연일 역대 최다치를 기록 중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재택 치료를 강화하고 내년 초부터는 먹는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 치료자에게 처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일주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 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에서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소위 요소수 대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이죠. 다만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요소수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오늘부터 요소수 완제품 수입 물량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된 요소수만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1회에 20리터로 구매 물량이 제한됩니다. 국내 생산 물량은 지금처럼 주유소를 통해서만 유통됩니다. 그러나 가격 안정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수입산 요소수 판매가 시작됐지만 가격은 꽤 비싼 편입니다. 10리터 기준 3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으며 해외 직구의 경우 같은 용량이 6만에서 9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달 수급 대란 당시 10배 이상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당초 리터당 1,00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재발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요소의 수입원을 다변화시켜야 되는데 임기응변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특성이 있다는 거고요. 한 국가의 60, 70% 이상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워낙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 사태는 한고비를 넘겼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품귀 현상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이달 중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 6천 호 내외를 선정하겠다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향후 도심 정비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연내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해 속도를 내는 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금융당국 수장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당시부터 가계대출 조이기로 일관한 그는 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취임 후 지난 100일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으로 요약됩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8월 말 취임 당시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가계대출 증가폭은 5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7월 15조 3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고 위원장이 내정자 신분으로 가계부채 경고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8월에는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9월 7조 8천억 원, 10월 6조 1천억 원, 지난달 5조 9천억 원으로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위원장의 돈줄 조이기와 한국은행의 2차례 기준금리 인상, 주택시장 불안 완화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은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금융 안정을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만 했다며 일단은 급등 추세의 전환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소회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소신 있는 행보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만 급작스럽고 무리한 가계부채 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대출금리가 치솟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 정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보다 4에서 5%대 증가하는 수준에서 관리하되 중저 신용자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는 예외를 두는 등 탄력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내년 1월 5일에서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 CES 2022에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결합한 전시 콘텐츠로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의 메타버스 공간인 M비전타운에서 도심 공유형 모빌리티 컨셉트카인 M비전팝과 M비전 투고를 전시합니다. 이 차량에는 평행 주차와 크랩 주행이 가능한 이코너 모듈, 보행자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램프 등 현대모비스의 미래 핵심 기술이 탑재돼 있습니다. 이 전시 콘텐츠는 관람객이 키오스크에서 얼굴을 인식시키면 관람객과 비슷한 캐릭터가 메타버스 공간에 생성되고 캐릭터를 통해 전시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죠. CES 2022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 만에 빗장이 풀렸다고들 표현을 하는데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이번에 쏟아질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번 전시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짚어보도록 하죠.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프라인 국제 행사로는 지금 처음 개최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대규모 행사잖아요. 전시 공간이나 형태에 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CES는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글로벌 3대 IT 전시회 중 위드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업계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2022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이뤄졌는데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방식이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참가 기업은 약 1,700개입니다. CES 2020 참여 기업이 4,000개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도 안 되는 건데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LG전자, 현대차그룹 등 약 300개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회에 앞서 1월 3일부터 이틀간 미디어데이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곳에서는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이 기조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기업과 인원은 줄었지만 오프라인 행사 공간과 규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테크웨스트와 이스트, C스페이스 등 기존 공간이 활용되는데요. 이번 행사에선 새로운 전시 공간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웨스트도 포함됩니다. 이곳은 10억 달러가 투입됐는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시장으로 삼성전자가 만든 디지털 사이니지가 내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마이크로 모빌리티, 에어택시 등 미래 모빌리티가 집중 전시될 전망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위험성이 큰 만큼 방역 지침이 강화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만 참석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일부 동선을 일방 통행으로만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상황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전 세계에 공개될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CES에는 세계 주요 기업들이 모두 참가하는데요. 현재까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아마존과 구글, 보쉬, GM, 다임러, BMW, 퀄컴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LG는 TV로 맞붙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양산에 들어간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가 적용된 TV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QD OLED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2019년부터 개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약 13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점을 감안한다면 QD OLED 패널이 탑재된 TV 신제품이 이 자리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도 베일을 벗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LG전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합니다. 회사 주력 제품인 LG OLED TV와 오브젝 컬렉션 얼음 정수기, 냉장고, 식물 생활가전 LG 티온 등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또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공간을 재활용 자재를 사용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사업 비전을 선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CES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영향력이 높아졌는데요. 이번 CES 2022에서도 GM과 현대자동차, BMW 등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운송 솔루션 등을 전시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와 자율주행, 로봇, 도시망공 모빌리티 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소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아이오닉5와 EV6, GB60를 내놨고 내년에도 아이오닉6 등을 비롯한 신형 전기차를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LA 오토쇼에서 현대차의 SUV 전기 컨셉트카 7과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9을 최초로 선보이는데요. CES 2022에서도 신형 전기차를 공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외에도 건강과 우주 등 IT의 외연 확장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CES 역사상 처음으로 헬스케어 기업인 에보트의 로버트 비 포드 회장 겸 CEO가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AT&T와 다소, 옴론, 필립스 등이 헬스케어 세션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또한 스페이스 테크 세션에서는 퀄컴과 두산 등이 우주 탐사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총수들도 직접 이 CES를 방문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총수들의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사장 등이 CES 2022 참석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최태원 회장입니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도 겸하고 있는데요. 재계 맏형으로 직접 참석해 산업계의 혁신 방향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 자체로도 이번 CES에 역대 가장 많은 계열사가 참여합니다. 현재까지 6곳의 계열사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의 주요 계열사와 SKENS와 SK에코플랜트, 지주사 SK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계열사는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전시관 규모에도 공을 들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외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미국행도 언급됩니다. 정 회장은 최근까지 미국 현지에 직접 방문해 미래 전략을 점검했는데요. 올해 초에는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과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를 찾아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CES에서 미래 모빌리티 컨셉트와 차세대 커넥티드 시스템이 공개될 것으로 보였지만 무산된 바 있는데요. 2년 동안 내부적으로 추진돼 온 UAM 허브 실물 등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모두 쏟아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죠.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문제인데 이 부분으로 좀 난감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분위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CES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심화되며 각국이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준비 막바지에 돌입했던 국내 기업들도 미국 방역 지침을 주시하며 참가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오미크론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다시 온라인 행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출장 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3일부터 16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까다로워진 PCR 검사 절차나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지침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정부의 발표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출장 인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도 이번 CES 전시회 부스에 투입되는 출장 인력을 최소화합니다. 대신 키오스크를 활용하는데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제품을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미 최근 다양한 행사에서 온라인 전시관 운영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CES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던 총수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 그리고 정기선 현대중공업 사장 등이 언급됐는데요. 이외에도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을 계획했지만 현재는 참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연설에서 오미크론 관련 봉쇄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CES 2022 참가 예정이었던 국내 기업들은 한시름을 놓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국내외에서 확산세가 이어지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CES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 전문점의 대표적 굿즈였던 다이어리, 새해가 밝기 전에 구비하려는 사람들의 품절 대란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다이어리보다는 이색 상품이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화제가 됐던 커피 전문점의 다이어리. 실제 2003년부터 다이어리 증정 프로모션을 시작한 스타벅스의 경우 매년 다이어리 품절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현재까지 매장별로 수량이 넉넉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까지 붙여 사고 팔던 품귀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디야 커피, 커피빈 등도 연말 프로모션 굿즈로 다이어리를 내놨지만 특정 색상이나 디자인이 품절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이어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면서 커피업계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한 다양한 연말 굿즈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내년도 플래너와 함께 휴대용 담요인 컴포터, 아날로그 시계 등 실용성을 갖춘 사은품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캠핑 감성을 자극하는 이색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최근 크리스마스 기획 상품으로 야외 캠핑의 분위기를 실내에서 낼 수 있는 벽난로 램프를 내놨습니다. 해당 상품은 출시 약 2주 만에 조기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할리스는 독특한 커브 형태의 무선 조명인 글로우 라이트를 한정 판매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굿즈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어리에 국한되어 있던 굿즈가 고객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을 반영한 실생활용 아이템이나 감성 아이템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특색 있고 다양한 굿즈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이어리를 중심으로 연말 마케팅에 집중했던 커피업계가 실용성에 감성을 더한 상품으로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SK텔레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KT DID 컨소시엄은 오늘부터 탈중앙화 신원증명 기반 코로나 예방 접종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블록체인 DID 집중 사업을 수주한 뒤 질병관리청과 개발 과정을 거쳐 나온 서비스입니다. SKT는 자사 이니셜 앱을 통해 예방접종 정보를 발급 또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QR코드를 통한 인증 기능, 또 이니셜을 활용한 무인 매장 출입 인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을 접종 완료한 고객은 가입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니셜 앱만 설치하면 예방접종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에르메스, 또 웨이팅을 해야 구매할 수 있다는 루이비통까지 명품의 인기가 뜨거워지며 프랑스 명품주를 구매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프랑스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불개미가 최근 1년 사이 약 7배 증가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프랑스 주식을 구매한 국내 투자자는 37,081명으로 작년보다 575.67% 늘어났습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은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모에 헤네스인 LVMH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에르메스의 약 379억 원, LVMH의 약 33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명품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자 에르메스와 LVMH는 2020년 저점 대비 각각 210.8%, 143.6% 급등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에르메스는 최근 시총이 1,900억 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오는 20일 유로스톡스 50의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편입으로 증권업계는 에르메스 주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가 유로스톡스 50 들어가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이벤트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글로벌 시장에서 유로스톡스를 추종하는 ETF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자금들이 유입될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글로벌 명품 대란이 이어지면서 프랑스 명품주들의 인기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올해 10대 건설사의 비수도권 공급 비중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은 정비사업 여건이 좋지 않아 이를 대신해 지방을 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10대 건설사들이 지방 분양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10대 건설사가 분양한 물량은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약 4만 8천 가구였습니다. 이 중 비수도권 물량은 약 2만 6천 가구로 전체 중 53.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0대 건설사의 비수도권 공급 비중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았던 2017년 34.9%와 비교하면 18.3%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지방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통상 60%를 웃돌았던 수도권 공급 비중은 올해 40%대로 하락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등 수도권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형 건설사의 공급 이동을 따라 청약 열기도 수도권에서 지방 도시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모처럼 지방 도시에 대거 등장한 브랜드 아파트들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포스코 건설이 경남 진주에서 분양한 더샵 진주 피에르테와 지난 8월 롯데건설이 분양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모두 3만 5천 명 정도의 청약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외에도 경남 거창, 충남 홍성 등 지난해까지 청약 미달이나 미분양이 발생했던 지역들도 올해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자 완판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남은 약 3주 동안에도 지방 도시에서의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줄줄이 예정됐습니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10대 건설사들은 총 14개 단지 14,500여 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서초구 잠원 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올해 누적 수주고를 약 3조 9,6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2년 연속 4조 클럽 가입과 3년 연속 정비사업 1위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든 현대건설, 올해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외에도 연내 5천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충원 등 꾸준하게 역량을 강화한 것이 올해 입찰에 참여한 모든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내 대기업들이 작년보다 2배가량의 자금을 투입해 인수합병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CEO 스코어에 따르면 올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500대 기업은 약 29조 원을 투입해 126건의 M&A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작년 M&A 금액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고 인수권 역시 31.3%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M&A를 통해 미래시장 대비에 활발하게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올해 인수 규모가 가장 큰 M&A는 10조 3,104억 원의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사업 부분 인수였고 M&A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23곳을 인수한 카카오였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